여러분,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거든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꿈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새벽에 식은땀 닦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눈 감으면 그만이죠. 꿈을 너무 깊이 파고들면 속만 탄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꿈 하나를 붙들고 폭우 속의 산을 넘었고 그 꿈 하나 때문에 제 손으로 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쳤다고요? 그 덕분에 새 목숨이 살았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장마가 시작되던 여름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점순이라 합니다. 나이 32. 3년 전 남편 김서방을 병으로 잃고 그때부터 시어머니 박씨알매, 7살 난 아들 도리와 셋이서 산밑의 낡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밭되기 하나에 기대는 살림이었죠. 그래도 세 식구는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남편 김서방이 살아있을 때 손수 지은 집이었습니다. 담장 하나 기둥 하나에도 죽은 남편의 손길이 배어있는 집이었죠. 허름해 보여도 구석구석 단단하게 올린 집이라 세 식구에게는 그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밤부터 점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 김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흐릿했죠. 그런데 그 손만은 분명했습니다. 김서방은 말 한마디 없이 밥상 앞에 천천히 앉더니 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 3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부러뜨렸습니다. 똑, 똑, 똑 3번의 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반으로 꺾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선명한지 점수는 그 소리에 매번 잠이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채로 처음 2, 3일은 그냥 넘겼습니다. 죽은 남편이 꿈에 나오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꿈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밥상 위에 밥그릇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그 그릇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점순 것, 박씨 할매 것, 그리고 도리 것. 3그릇을 차례로 집더니 다시 젓가락을 들어 꺾었습니다. 똑, 똑, 똑. 이번에는 젓가락이 꺾이는 순간 김서방의 눈에서 붉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점수는 그날 새벽에 깨어 뜰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꿈 이야기를 박씨 할매에게 꺼냈습니다. 박씨 할매는 이른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고 이 집에서 자식을 낳고 이 집에서 자식을 먼저 보냈죠. 그 슬픔을 이 집 기둥에 기대어 버텨온 분이었습니다. 꿈이 꿈이지.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오면 보고 싶다는 거야. 뭐가 무서워. 할매는 손을 저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꿈 하나에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점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살아생전에 절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이 많고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꿈에서 한마디도 않고 그 손짓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어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도 같은 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은 조금씩 더 선명해졌고 김서방의 얼굴은 점점 더 다급해 보였습니다. 엿새째 되던 밤에는 젓가락이 부러진 후집이 흔들리는 장면까지 덧붙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 점순과 도리와 할매가 있었습니다.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점수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 너머 장터에 맹인 점쟁이 광노인이 있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이 지방에서 제일 용하다는 소문이 난 분이었죠. 틀린 점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중에도 이런 폭우는 드물었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점수는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삿갓 하나에 의지의 산을 넘었고 산길을 흘러내리는 물살에 발이 잠겨도 걸었습니다. 장터 어귀처마 밑에 광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빗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점순이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광노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먼 눈을 허공에 둔 채 잠자코 있었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젓가락 3개가 밥그릇 3개를 집더라고 했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젓가락이 그냥 꺾인 게 아니고 남편이 손으로 직접 부러뜨렸다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광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깝다는 건지 무섭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한숨이었습니다. 그건 경고야. 나쁜 꿈이라는 건 점순도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들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 3개는 새 식구 목숨을 말하는 기야. 남편이 그걸 직접 꺾은 건 며칠 안에 그 집에 큰 재앙이 온다는 거지. 살고 싶으면 그 집을 당장 비워야 해. 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새 식구 목숨이 다 꺾일 만큼. 점수는 빗속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온 점수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박씨 할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짐 싸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방 안에서 한참 후에 대답이 들렸습니다. 뭔 소리고. 점수는 광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꿈 이야기, 젓가락의 뜻, 재앙이 온다는 것. 숨기지 않고 다 꺼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박씨 할매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맹인 점쟁이 말 믿고 집을 버리라고? 어머니, 그 꿈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엿새째입니다. 꿈이 꿈이지.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뭘 알려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이 집은 내 아들이 손수 지은 집이야. 할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이 흙파고 나무 세워서 지은 집인데 꿈 한 번 꿨다고 버리고 나가라고? 나는 못한다.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박씨 할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수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집은 할매에게 죽은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담벼락 하나, 마루청 하나에도 아들의 손길이 남아 있었죠. 그걸 버리고 나가는 건 아들을 2번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할매가 못 나간다는 건 완고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수는 돌이 방으로 갔습니다. 7살짜리가 이불을 걷어차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온몸이 젖은 채 눈에서 피를 흘리며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어미가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수는 뜰마루에 나와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뒷산 쪽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개울이 불어나는 소리였죠. 빗줄기는 밤새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다음 날도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장마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마을 어른들도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뒷산에서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개울이 넘친다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 마을에서는 논이 잠겼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점수는 매일 뒷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산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짙은 초록빛이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죠. 나무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 무게를 땅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박씨 할매를 다시 설득해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라. 점수는 혼자라도 나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도리만이라도 데리고. 그런데 할매를 혼자 남겨두고 나가는 건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해가 진 후 비가 갑자기 더 거세졌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쏟아붓는 소리였죠. 천둥도 없이, 번개도 없이 하늘이 통째로 열린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점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도리를 재워놓고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낮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죠.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산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점순이 마당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돌 밑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귀퉁이에서도 같은 물이 올라오고 있었죠. 발밑에서 땅이 조금씩 물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뒷산에서 또 그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크게. 그 순간 점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뭘 부러뜨렸습니까? 젓가락이었습니다. 가늘고 곧은 것들을. 뒷산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들이었습니다. 비를 잔뜩 머금은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젓가락처럼 뻗기며 쓸려 내려온다면 산사태였습니다. 남편이 말하려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젓가락이 꺾이는 건 나무가 꺾이는 것. 새 식구가 꺾이는 건 그 아래 깔리는 것. 말 대신 손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수는 뛰었습니다. 할매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산사태가 온다고, 빨리 나와야 한다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깊이 든 잠인지 듣고도 안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뒷산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부엌으로 달렸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불붙은 장작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잡았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걸 던지면 집이 탑니다.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이, 박씨 할매의 전부인 집이 불에 탑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요. 점수는 안방마루 밑에 장작을 던졌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는데 금방 커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집에 불 났어요. 점수는 목청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마당으로 나와서도 할매 방 창호지에 대고도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발소리, 그리고 빗장 거치는 소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할매가 눈을 반쯤 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봤습니다. 아이고 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점수는 도리 방으로 뛰어가 이불째 아이를 들쳐업었습니다. 도리가 잠에서 깨며 울었지만 달랠 새가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등에 붙잡고 다른 손으로 할매의 팔을 잡았습니다. 걸으세요. 지금 바로요. 불은 냅두고 나가야 합니다. 셋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매는 맨발이었습니다. 점순도 신발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인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을 나서 언덕 위 당산나무 쪽으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뒤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땅이 울렸습니다. 발바닥에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뒷산 쪽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돌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흐름의 소리. 뛰어요, 어머니, 뛰어요. 셋이 당산나무 언덕에 오른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당산나무 언덕에 올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뒷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진흙과 돌과 부러진 나무들이 뒤섞인 채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시뻘건 흙더미가 마을 방향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점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불꽃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 집을 향해 진흙더미가 덮쳐들었습니다. 굉음이 났습니다. 기와 지붕이 사라졌습니다. 담벼락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손수 세우고 세 식구가 기대어 살던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흔적도 없이 흙 속에 묻혔습니다. 도리가 점순의 등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집이 없어졌어. 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박씨 할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집이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우는 것이었는데 그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한참 후에 할매가 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말 들었어야 했는데 죽은 아들이 보내준 경고를 산며느리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하다. 점순아. 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리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손도 잡겠다고.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빗속에 섰습니다. 집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셋은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 먼 길을 돌아온 건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대신 젓가락을 들었던 건 그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세 식구는 그 후 마을 어귀 비너간에 몸을 의탁하다 이듬해 봄 작은 초가집을 새로 올렸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작았지만 셋이 들어가기엔 충분했습니다. 도리는 자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물었습니다. 점수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아버지는 멀리 갔어도 너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꿈에 누군가 나타나거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무엇을 보여주려던 건지, 죽은 사람이 그 먼 길을 굳이 돌아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이 주인장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